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입니다. 저희는 오늘 토요타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해치백 프리우스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5세대로 거듭난 풀체인지 모델인데 저희가 오늘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두 가지 차종을 모두 타보면서 각각의 특징, 연비, 장단점 등등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발하면서 타게 된 차는 화이트 컬러의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저희가 연비 리셋을 하고 출발했는데 일단 지금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계기판에 뜬 잔유 주행거리가 826km예요. 자, 이 숫자를 보기만 해도 이 차의 연비가 참 기대가 되네요. 일단 주행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 차를 그저께 출시 행사장에서도 먼저 봤거든요. 그런데 참 토요타를 보고 이렇게 마음이 설렌 적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 너무 멋있잖아요. 이전에 4세대 모델과 나란히 비교해두면 이게 같은 시리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디자인할 수 있는데 어떻게 4세대처럼 나왔는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예요. 4세대는 뭔가 통통하고 뭔가 실용적인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한 느낌이 들었죠. 사실 프리우스가 원래부터 그런 형태, 그런 실루엣을 가진 차는 아니었습니다. 1997년에 나온 1세대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3박스 형태의 세단이었어요. 그 이후에 2003년에 나온 2세대 모델부터 지금의 모노폼 실루엣을 갖게 됐죠. 3세대 이후에 나온 4세대까지도 모노폼 실루엣을 유지하면서 특히 4세대는 공기역학 성능에 몰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정개수를 CD 0.24까지 낮추는 성과를 내기도 했는데요. 잘생기진 않았죠. 특히 4세대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너무 파격적이었습니다. 모든 부분에 각이 살아있고 날카로운 디자인이었는데 어쨌든 공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니까 프리우스를 타는 입장에서,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납득할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연비가 중요한 차니까요. 부분 변경을 할 때 그나마 온순한 디자인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마음이 끌리는 디자인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연비 좋고 실용적이니까 이 정도는 감수하고 타자, 이런 느낌의 차였던 것 같아요. 반면에 5세대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저 차는 디자인만으로도 너무 끌리는 매력이 있었어요. 이번 5세대 프리우스 개발에 중점을 둔 게 디자인과 주행, 이 두 가지입니다. 큰 틀에서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했는데 디자인을 위해서 과감하게 선택한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측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루프의 가장 끝지점, 가장 높은 지점의 위치 변화입니다. 원래는 운전석 머리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B필러보다 살짝 뒤로 옮기면서 굉장히 납작한 보닛, 각도를 유지하면서 올라오는 A필러와 앞유리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형 프리우스의 앞쪽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 진짜 스포츠카 같은 분위기도 납니다. 날렵한 램프 디자인부터 낮은 A필러까지 쭉 이어지다 보니까 실내 공간을 훅 키우기 위한 그런 실용적인 디자인과는 조금 거리가 생겼죠. 정말 멋은 있어요. 그런데 살짝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A필러가 저는 키가 작은 편인데도 딱 이렇게 앞을 보고 운전할 때 꽤 저와 가깝게 있다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프리우스 개발팀도 이 점을 고려하고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멋진 디자인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장에 머리가 닿을 만큼 아주 협소한 공간은 아닌데 그래도 평균 신장 이상의 남성분들이라면 답답함을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바깥 부분 디자인을 설명을 해보자면 옆모습 라인이 아주 과감하고 깔끔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과감한 디자인은 19인치로 커진 이 휠 디자인에 한몫하는 것 같아요. 하위 트림은 17인치입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XLE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XSA 트림은 19인치 휠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전 프리우스 보면 뭔가 그 뚱뚱한 차체를 겨우겨우 작은 휠이 떠받치고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휠 하우스 자체도 아주 커졌고 거기에 19인치 휠이 꽉 채우고 있으니까 자세가 아주 안정적으로 보이고 괜히 더 빠른 차가 된 것 같고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또 옆모습에서는 면 처리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휠 주변도 그렇고 특히 뒷문을 보시면 도어 캐치가 없습니다. 이번 5세대 프리우스의 뒷문 도어 캐치는 C필러 근처, 그러니까 뒷문 창문 옆으로 옮겼기 때문에 도어 패널이 아주 깔끔해요. 패널의 굴곡 자체가 가감없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2열 도어와 리어 팬더, 트렁크 쪽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이전보다 깔끔하면서도 스포티하고 더 깔끔한 느낌이 사는 것 같아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세로형 리어 램프가 양쪽 끝단에 들어있어서 굴곡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는 가로로 일자로 이어져 있는 리어 램프를 적용하면서 리어 팬더와 트렁크가 만나는 부분, 그 모서리의 디자인을 더 간결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트렁크 패널에는 어두운 컬러의 프리우스 레터링을
길게 붙였습니다. 또 이번 세대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외관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휠이랑 리어램프인데, 일단 19인치 휠 디자인이 다르고요. 리어램프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가 레드 컬러로 커버를 씌워놨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투명한 조금은 어두운 컬러로 램프를 씌워놨습니다. 또 인테리어도 아주 잘 바뀐 것 같아요. 또 계기판이 좀 특이하죠. 네, 이 운전대 림 사이로 보는 게 아니라 운전대 위로 보는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 직경도 380mm로 아주 작아졌고요. 이 잡아보시면 아주 컴팩트합니다. 계기판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할을 같이 하게 됐죠. 계기판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그런데 보여지는 숫자, 아주 중요한 정보들은 쉽게 읽힐 만큼 가시성이 좋습니다. 검은색 배경에 흰색 위주로 숫자와 글씨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또 차의 높이가 조금은 낮아졌어요. XLE와 XSE 기준으로는 40mm가 낮아졌고, 또 이 운전자의 힙포인트, 엉덩이 위치도 38mm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방 시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기판 커버나 위로 불쑥 올라온 대시보드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전방 시야가 괜찮습니다. 또 마음에 드는 건 이 중앙 모니터 크기 12.3인치로 아주 큽니다. 차가 작다 보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는데, 하이 트림에도 이 모니터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서 여러분 쓰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다만 안드로이드 오토는 유선으로만 지원이 됩니다. 그 아래로 공조장치 스위치들은 전부 다 물리 버튼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에 스마트폰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USB-C 포트, 컵홀더, 이런 기어 레버, 이 배치들이 아주 토요타스럽게 바뀌었습니다. 딱 쓰기 좋게 누구나 앉았을 때 이 기능이 어디 있구나, 이걸 누르면 되겠구나를 알기 쉽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각 파워트레인의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이 됩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렇게 파란색이 들어가 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빨간색 빛이 나게 됩니다. 자, 운전대 위쪽 스위치는 되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어요. 아무래도 직경 자체가 작아지다 보니까 버튼을 올릴 수 있는 구역이 많이 없어졌을 텐데, 이렇게 세로형으로 잘 모아놨습니다. 반자율 주행 활성화를 위한 버튼은 오른쪽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작동하는데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토요타를 타셨던 분들이라면 쉽게 이렇게 원하는 기능을 누르실 수 있고요. 또 계기판을 조작하는 버튼은 왼쪽으로 전부 다 몰려 있습니다. 저희가 주행을 시작한 지 25분, 30분 정도 되고 있는데 연비가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이 차의 복합 공인 연비는 리터당 20.9km입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 연비는 19.2km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운전자 교대할 때 다시 한번 실제 연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5세대 프리우스는 파워트레인도 바뀌었습니다. 4세대까지는 3세대부터 쓰던 직렬 4기통 1.8L 가솔린 엔진을 썼는데, 이제는 직렬 4기통 2.0 가솔린 엔진을 맞물렸습니다. 이게 배기량이 0.2L가 올라가긴 했는데 출력 변화가 어마어마합니다. 구형 프리우스는 122마력이었어요. 엔진과 전기모터의 합산 출력이 122마력이어서 제가 3년 전쯤에 이 페이스리프트된 프리우스를 탔을 때도 차 연비가 좋긴 한데 너무 답답하다, 시내에서 천천히 달릴 때는 괜찮지만 국도나 고속도로를 나가기 시작할수록 출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연비로 보상받기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리우스는 전기모터와 엔진의 합산 최고 출력이 무려 196마력입니다. 제로백 수치만 봐도 이 차의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7.5초예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6.7초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고 출력이 220마력이 넘거든요. 이런 가속 성능 수치들을 보면 5세대 프리우스가 오직 연비에만 집중한 차가 아니란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저는 토요타 특유의 그 하이브리드 엔진 소리를 조금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네, 토요타 하이브리드는 일반적인 변속기가 아니라 전기모터 2개와 유성기어로 이 변속을 하는 ECVT, 동력 분할 기구를 갖고 있는 차다 보니까 엔진의 회전수와 실제 가속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가속을 하려고 해도 엔진 회전수가 왱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때 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듣기에. 근데 지금까지 조금씩 들리는 이 엔진 소리는 일부러 엔진 회전수를 올려보면 생각보다 저음이 강조된 소리가 들어옵니다. RPM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되게 스포티하고 좋은데, 결국은 이 회전수 한계란 게 있잖아요. 최종 회전수에 막혀서 그 RPM을 유지할 때 들리는 소리는 여전히 뭐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근데 그 회전수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소리는 진짜 듣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은 아주 무난한 것 같습니다. 너무 탄탄하지도 않고 또 너무 헐렁하지도 않은
딱 좋은 승차감 또 댐퍼 압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차의 서스펜션은 일단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구조고요, 뒤쪽은 더블 위시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작은 차급이지만 뒤쪽 서스펜션에도 꽤 신경을 쓴 차라는 거, 토요타의 엔지니어링적 고집이 들어간 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 낮죠. 이 TNGA 2세대 플랫폼으로 바뀌었는데, TNGA 플랫폼의 목적 자체가 1번이 경량하고 2번이 저중심 설계입니다. 이 모든 걸 한 번 더 해낸 TNGA 2세대 플랫폼이 이번 신형 5세대 프리우스에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가 가벼워요.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공차 중량이 1,500kg을 안 넘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배터리도 크고 하다 보니까 1600kg대로 올라가는데, 일반 하이브리드는 1400kg대의 몸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쾌합니다.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야 뭐 출력이 좋아졌으니까 훨씬 괜찮고, 이렇게 운전대를 틀었을 때 요때의 느낌도, 지금 이 차에 성인 3명이 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아주 가뿐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계 상황에서의 그립은 엄청 좋지는 않을 거예요. 타이어가 폭이 195mm 밖에 안 됩니다. 직경을 키운 대신에 타이어 폭을 줄여서 구름정을 또 줄이고, 그로 인해서 연비 상승 효과를 누리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 프리우스를 탈 때는 이 차를 가지고 와인딩을 가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었는데, 이 차는 나중에 따로 또 저희가 빌려서 와인딩, 뭐 중미산 이런 데로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타고 있는 임정환 기자의 말을 살짝 빌려서 2열 소감을 말씀드리면, 임정환 기자 키가 180이 조금 넘는데, 일단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탈만하다고는 합니다. 살짝 헐렁하게 앉으면 머리카락만 조금 스치는 정도. 그리고 이 동승석 시트도 본인 키에 맞춰준 상태로 이제 뒤에 탔는데, 무릎 공간은 대략 손가락 2마리 정도 남는다고 하고, 대신에 시트에서 허벅지는 조금 뜨는 편이라고 하네요. 저랑 또 공통적으로 느낀 건 승차감인 것 같은데, 이전 세대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만큼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저는 좋습니다. 더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들고, 이 디자인과 일맥상통하는 승차감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건 운전자 입장에서만 좋았던 것 같아요. 뒷자리에 탄 사람한테는 조금 부담이 더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느낀 건 생각보다 하부 소음이 많이 안 올라옵니다. 물론 저희가 시속 100km 이상으로 오래 달리진 못했는데, 이런 작은 차들은 시속 한 7, 80km로만 달려도 하부 소음이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단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별로 신경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풍절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가 안 오는 날 다시 한번 타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정확할 것 같아요. 또 2열에서의 전방 시야도 괜찮다고 하네요. 이 차 디자인의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 요 쪽창 있죠. 이 A필러를 앞으로 쭉 밀어내면서 저 부분까지 유리창으로 꽉 채워놨습니다. 그 방법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어요. 이게 실제로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뚫려 있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A필러를 꾹꾹 눌러냄으로써 생기는 부담감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한 느낌이에요. 이 낮은 대시보드랑 저 삼각창 때문에 시야가 진짜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도 이번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한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보통 우리가 정차했을 때, 시동이 꺼져 있을 때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으면 점점 뻑뻑해지다가 나중에는 거의 안 들어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전자식 브레이크는 완전히 전기 신호로 유압을 제어하기 때문에 가끔 이 전자식 브레이크 페달이 조율이 잘못되고 좀 어색하면 처음부터 확 제동력이 올라온다던가, 아니면 특정 수준 이상 밟았을 때 제대로 된 압력이 나온다던가, 이런 현상이 있을 텐데, 일단 신형 프리우스의 브레이크는 누구나 금방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브레이크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극한의 상황에서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이런 국도나 시내 주행을 할 때는 브레이크가 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만들어둬서 쓰기 아주 편하네요. 자, 그리고 연비는 20.3km/L가 나왔네요. 복합보다는 조금 안 나왔습니다. 아마 사람이 많이 타고 뒤에 짐도 꽤 들어있거든요. 또 비도 와서 구름 저항도 많이 생겼을 테고, 이건 진짜 조금 아쉽네요. 나중에는 더 좋은 조건으로 연비가 어디까지 나오나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이 차와는 또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골목을 나오자마자 느낀 건 확실히 이 차가 세네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진은 일반 모델과 똑같습니다. 직렬 4기통 2.0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쓰는데, 합산 최고 출력이 223마력입니다. 그리고 엔진의 최대 토크보다 전기 모터의 토크가 조금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모터의 도움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죠. 이번에 돌아가는 길은 저희가 하이브리드를 타고 온 길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랑 와인딩 위주로 탈 것 같은데 이 차의 출력을 아마 제대로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언덕길에서 살짝 밟아볼게요. 지금 아까처럼 성인 3명이 타 있거든요. 오. 이게 숫자로 보는 차이보다 체감되는 성능 차이가 훨씬 크네요. 방금 앞바퀴가 살짝 미끄러지면서까지 가속을 했거든요. 오, 잘 나가는데요. 하이브리드와의 밀어주는 힘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지금 주행 모드는 하이브리드로 바꿨습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주행 모드는 EV와 하이브리드를 오가는 모드인데 일단 전기를 먼저 씁니다. 이 13.6kWh 배터리를 먼저 소모하고 그 뒤에 엔진을 가동하는 방식인데, 지금처럼 하이브리드 모드로 놓게 되면 일정 수준의 배터리 잔력을 유지하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또 완전히 전기 모터만 쓰는 주행 모드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 주행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차지 모드라고 해서 엔진만 가동시켜서 배터리를 채우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와인딩 구간을 가기 전까지는 한번 전기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EV 모드가 계기판에 뜨게 되고요. 지금 배터리가 90% 조금 넘게 차 있는데 전기 주행 가는 거리가 42km를 띄우고 있거든요. 원래 이 차의 국내 기준 전기 주행 거리는 복합 64km입니다. 도심에서는 69km까지 늘어나고요. 전기 모드에서는 진짜 조용합니다. 네. 원래도 이런 시내 주행을 할 때 엔진이 많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지 않는 이상 엔진을 잘 안 깨우려고 하는데, 전기 모터에서는 시속 135km까지 엔진을 안 깨우고 달릴 수 있습니다. 힘이 넉넉하다는 얘기죠. 또 전기 주행거리도 구형 프리우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행거리가 국내 기준 40km였습니다. 많이 늘었죠. 그리고 일반 하이브리드 버전과 같은 차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 위치를 바꿨습니다. 원래는 트렁크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2열 시트 하단에 넣어서 공간도 넓히고 또 무게중심도 더 낮추는 효과까지 얻게 됐습니다. 전기모터 힘 좋은데요. 지금 전기모터의 최대 토크가 21.2kgm거든요. 엔진의 도움 없이도 이런 국도나 시내에서는 충분한 가속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토크가 좋긴 하지만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뒤통수를 빵 치는 그런 펀치력이 있는 가속을 하는 게 아니라서 같이 타 계신 분들도 딱히 멀미를 안 하실 것 같은 수준으로 부드럽게 출력을 내고 있어요. 전기 모드로 지금 10분 조금 넘게 달린 것 같은데 전비가 진짜 좋네요. 이 차의 전기 모터의 복합 전비는 1kWh당 5.6km인데 지금 제가 몇 번 급가속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내리막을 만나니까 방금 6.1에서 6.5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또 오른발에 살짝 힘을 빼고 적당한 속도로 타니까 벌써 지금 보이시죠? 1kWh당 7.0까지 올라왔습니다. 웬만한 전기차들보다 이 전비 회복 속도가 진짜 빠르네요. 다시 하이브리드 모드로 돌려서 굽이길을 좀 타보겠습니다. 이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대략 200kg 조금 넘게 무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이 훨씬 크다 보니까 그만큼 몸무게 차이가 나는데, 이 굽이길에서 운전대를 돌려보면 아주 조금은 그 무게감이 더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연비가 18.1km/L가 나오고 있는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서 충전을 안 하고 탔을 때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지금부터는 도착할 때까지 하이브리드 모드로 계속 한번 운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내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아까랑은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일단 이 앞에는 대시보드 컬러가 좀 다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아까 탔던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자잘한 패턴이 있는 그런 장식이 있었는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조금 더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대시보드도 이쪽을 전부 빨간색으로 마무리했고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기본으로 빨간색으로 고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시트, 지금 시트 보면 날개 쪽이랑 뭐 여러 군데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죠. 아까 탔던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전부 블랙 컬러로 칠해져 있어서 차분하고 좀 심심한 느낌도 있었는데, 얘는 컬러 하나만큼은 스포츠카네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들어가는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상위 트림을 고르시면 이렇게 룸미러 아래 레버를 당겼을 때 뒤에 있는 카메라와 연동을 해서 화면을 띄워줍니다. 이 프리우스의 단점 중 하나가 후방 시야입니다. 이렇게 일반 거울로 봤을 때 뒷유리 경사가 아주 완만하다 보니까 거울을 통해서 보이는 후방 시야가 절대 넓지 않거든요. 물론 구형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구형은 가운데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 지나가는 그런 트렁크 모양을 갖고 있었는데, 신형은 그 부분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후방 시야가 좋지는 않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리다 보면 엔진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도 확연히 적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꽤 차 있을 때는 전기 모터의 비중을 확 높여주다 보니까 이 거친 엔진 소리를 듣는 시간이
하이브리드 대비 길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차가 통통 튀지 않도록 막아주는 느낌까지 더해지면서 전체적인 운전 감각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자꾸 가속 페달을 밟게 돼요. 구형 프리우스 타시던 분들이라면 더 그러실 것 같은데, 출력이 충분히 나오지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확실히 122마력에서 223마력으로 뛴 건 아예 다른 차라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시속 100km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켜놨는데 차로 중앙을 딱 자기 주관 있게 잡아주는 느낌도 안정적이고요. 네, 앞에 차를 인식하고 속도 줄여주는 것도 아주 부드럽게 해주고 있고요. 차간 거리는 4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우스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은 가격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는 약 4,000에서 4,400만원,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대략 4,600에서 5,000만원대까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하위 트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SE와 하이브리드의 LE 트림은 객관적으로 추천을 그다지 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비교적 저렴하긴 하지만 그 두 모델에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좋아하는 옵션들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열선 시트도 없습니다. 물론 이 12.3인치 모니터나 반자율 주행 시스템, 여러 안전 사양들은 전 트림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나라처럼 계절 변화가 뚜렷한 곳에서 열선이나 통풍을 넣을 수 없다. 이건 좀 큰 리스크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신형 프리우스의 장단점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은 장점은 저는 디자인입니다. 저는 토요타의 스포츠카 라인업 이외에 생긴 것 때문에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차는 이 차가 처음이에요. 그만큼 이전 프리우스와는 완전히 다른 인상으로, 완전히 다른 실루엣으로, 다른 컨셉으로 만들어져서 단순히 연비 좋은 차를 원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저 차 진짜 이뻐서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을 통해서 구매 고객의 연령층도 실제로 낮아졌다고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출력입니다. 하이브리드만 해도 196마력, 이 차는 223마력. 네, 이 차급에서 꽤 괜찮은 출력을 갖고 있고 또 나름 탄탄한 하체까지 갖고 있어서 운전하는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이브리드 모드로 연비를 많이 뽑아내려고 했는데 이제 막 리터당 19.5km, 19.6km까지 올라갔거든요. 엔진 복합 연비가 19.4km per 리터인데 자꾸 오른발에 힘을 주다 보니까 연비를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욕심을 좀 눌러 담아야만 좋은 연비가 나오는 차인 것 같아요. 이전 프리우스 타시던 분들은 아마 이런 느낌을 느끼기 힘들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전 트림의 기본으로 들어있는 모니터를 비롯한 편의사양인 것 같아요. 이 널찍한 12.3인치 모니터가 들어가면서 사용성이 좋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T맵을 원래 쓰는데 이 아틀란 내비를 쓸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기본에 충실한 길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단점을 몇 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후방 시야입니다. 아까도 잠깐 이 후방 시야가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 출발했을 때 뒷유리에 습기가 진짜 많이 차 있었어요. 뒤에가 아예 안 보일 만큼 차 있었는데 이 열선을 켜도 한참 있다가 유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열선의 성능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아쉬운 하위 트림의 옵션 구성인데요. 국산이든 수입차든 상위 트림과 하위 트림의 옵션을 구성할 땐 보통 하위 트림에는 열선이라도 들어갑니다. 그러고 상위 트림에 2열 열선과 1열 통풍 시트 이런 거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급을 나누는데 이 프리우스의 하위 트림은 선뜻 추천하기 좀 그럴 정도로 너무 옵션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트렁크 공간입니다. 이렇게 트렁크 공간까지 총 3개 단점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운전자 교대 지점을 다시 도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연비 보여드리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의 도착 연비는 리터당 20.6km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돌아온 5세대 프리우스 시승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시승을 했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또 한 번 프리우스들을 빌려서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께 이 차의 특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